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권준표라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멘토링에 참여하실 분의 이름은 팍님이라고 하시니까 팍님이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팍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신청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 1년 차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음,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산업계로 갈지 학계로 갈지 이런 걸 빠르게 좀 결정을 하고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글을 남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미국 박사 과정 중 진로 선택 관련 멘토링 신청이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재 미국에서 박사 과정 1년차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진로 선택 관련하여 고민이 있어 좋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고민인 부분은 학계로 갈지 산업계로 갈지에 대한 선택인데요. 이 학계로 갈지 산업계로 갈지에 대한 선택이 어느 정도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빨리 인턴십에 가서 산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실에서는 인턴십을 보내는 것에 크게 달가워하지 않고 겨우 3개월 인턴십 경험이 이 결정에 크게 의미가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학계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실적이 꽤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곳에 와서 많이 들었던지라 아무래도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 시기가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 2년 차에 그대로 연구에 집중해야 할까 싶으면서도 혹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졸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연구 주제가 일반적인 산업계의 요구보다는 조금 더 펀더멘털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계로 간다고 해도 하루빨리 더 맞춰서 빨리 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라든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멘토링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전에 그 궁금한 게 학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뭐 그냥 오픈으로 예, 할까요? 뭐, 예, 얘기 못 해주시면 뭐 DM을 주셔도 됩니다. 아, 전 UIUC 내고 있습니다. 아, 과는 뭐예요? 과는 기계인가요, 혹시? 바이오 엔지니어링. 아, 고민이 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과가 좋은 과기도 하고 그 학교도 좋은 학교라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공유 좀 해주세요. 나중에 한번 따로 인터뷰 좀 오셔가지고 뭐 논문이 있으셨나요? 아, 네네네, 뭐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는 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면은 바이오 저는, 엔지니어링이 되게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는, 네, 음, 그 상황상, 펀딩 그러니까. 상황상,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좋은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합격하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일단, 네, 운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논문 실적도 몇 개 있긴 했습니다. 좀, 한 일저자로는 지원 당시에는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개, 4개?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이번에 버클리 바이오 엔지니어링 붙은 분 다 6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저자가 5개인가. 음, 어떻게 바이오 쪽인데 이렇게 논문을 많이 썼나 싶긴 한데. 어쨌든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빨리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생각 잘 음. 안 하거든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박사를 잘 졸업하고 싶다를 고민하지 빠르게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겸손하지 않은 생각이라서.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학계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졸업을 하는 거를 생각을 크게 안 할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음, 비교적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네. 저랑 이제 같이 들어온 친구들 비교하면 한 10살 정도는 제가 더 많거든요. 그래요. 한 같이 30대, 박사과정 30대 들어온. 중반 이상? 네네네. 음, 그, 그래서 뭐 괜찮아요. 1년, 음, 그래서 이제 1년이라도 좀 더
빨리 졸업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연구실에서 이제 지난번에 졸업한 그 졸업생들을 보면은 마침 또 뭐 4년 만에 졸업한 친구들도 종종 보이고 해서, 음, 그래서 이제 좀 1년이라도 더 빨리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4년 만에 졸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의 압박이 있기도 합니다. 보니까 나이가 있었던 게 고민을 하는 원흉이네요. 원인이고. 근데 나이가 많은 건 절대 흉이 아닌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도 없어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유아유 씨는 퀄리파잉 exam을 언제 보죠? 세 번째 학기 차에 봅니다. 프릴림은 따로 없고요. 프릴림 있는데요. 프릴림은 이제 막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준비가 되면은 이제 프릴림은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 때나. 그럼 프릴림은 이게 리튼 테스트인가요? 오랄 테스트인가요? 오럴 테스트입니다. 그러면은 퀄리파잉 exam은 연구 제안서 발표하고 뭐 이런 거네요. 일반적으로 하는. 네네네. 그 퀄리파잉 exam도 이제 오럴 테스트고, 그리고 프릴림도 오럴 테스트인데, 퀄리파잉 exam은 조금 더 이제 그 뭐 수업 때 배웠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음. 프릴림은 완전히 본인 연구 분야, 그리고 뭐 이제 파이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주제랑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클리랑 반대구나. 그러면 혹시 디펜스도 있나요? 네네네. 마지막에 디펜스 치고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디펜스는 혹시 형식적인 디펜스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나요? 처음에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네, 형식적이군요. 그냥 이제 뭐 교수님이 이제 나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커미티들 섭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그냥 99%는 붙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이런 고민은 퀄리파잉 exam을 붙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1년 차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2학기 네, 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인턴십을 가고 싶다라는 거를. 어, 그러니까 약간 일단 연구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약간 뭔가 정말 대놓고 얘기는 아직 못 해봤는데 1년 차라서 음. 아, 이제 약간 얘기를 한 적은 넌지시. 없어요. 넌지시. 네, 네네네. 근데 내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팡님께서 바로 그냥 납득하실 텐데요. 일단 저는 퀄리파잉 exam 붙고 나서 고민해도 될 것 같고요. 한 3년 차 이때부터 인턴 하셔도 괜찮아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인턴을 왜 해야 되냐면은 본인은 학계로 갈지 산업계로 갈지를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하면은 본인 생각에는 학계로 가는 연구와 산업계로 가야 되는 연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썩 적혀 있잖아요. 요구하는 능력이나 실력이 꽤 다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 성격상 내가 산업계를 갈 거면은 산업계 쪽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학계를 갈 거면 학계 쪽으로 준비를 해서 딱딱딱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인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함이에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졸업할 때까지 3, 4년 남은 상태에서 생기는 네트워크는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음, 졸업하기 1년 전쯤 생기는 네트워크와 1년 전쯤 생기는 스펙이 도움이 돼요. 뭔 말인지 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산업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봤자 거기서 생기는 네트워크와 거기서 생기는 인턴 경력이 1년 전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진 않다고요. 음, 그래서 그냥 3학년, 4학년 졸업하기 한 1, 2년 전에 그냥 인턴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고민되는 게 뭐냐면 막상 내가 아직 학계로 갈지 산업계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산업계에 인턴할 수 있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내가 이걸 네,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산업계를 간다고 해서 산업계에서 선호하는 연구 분야 따로 있고 이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UIUC라고 하는 명문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박사 과정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이 펀더멘탈한 연구를 하든 뭐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엔지니어링 연구를 하든 상관없어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시키는 거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문 3개, 4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음, 회사에서 너는 너무 우리랑 핏이 안 맞아. 너는 우리 쪽에서 인턴을 하기에는 너무 연구한 게 펀더멘털이고 이거는 우리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취업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턴이잖아요. 인턴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에선 좋아해요. 와, 씨, 명문대에서 PhD도 했는데 논문까지도 막 3개, 4개 잘 쓰고 이렇게 훌륭한 애가 우리 회사에 한번 일하면 어떨까? 그래서 뽑아줬는데 잘해. 그러면 당연히 정직원으로 전환도 되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퀄리파잉 exam 붙으시고요. 프릴림 붙으시고요. 지도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그 펀더멘털한 연구가 됐든 뭐 무슨 성격의 연구가 됐든 그냥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셔서 논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쭉쭉 쓰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음, 교수한테 한 졸업할 때쯤만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거야. 한 2년쯤 뒤엔 졸업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박사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보이지 않는 그 뭔가의 시기가 있어요. 한 2년 뒤면 졸업하겠다 이런 마음이 본인에게 스물스물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쯤 교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논문도 쓰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학계로 갈지 산업계로 갈지 좀 모르겠어서 내가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좀 해봐도 되겠냐. 그럼 교수님이 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하면 음. 돼요. 그리고 그때 논문 막 3개 있고 막 이러면은 다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그 일도 해봤어서 산업계로 갈지 학계로 갈지를 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애플에서도 정직원 오퍼를 받았으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미리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리더라고, 나 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애플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애플이 너무 좋아서, 뭐 교수고 뭐고 뭐 나발이고 그냥 안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애플 포기한 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다닌다고 해서 클리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선택을 못해서. 그래서 뭐든지 박사 과정은요, 논문을 많이 쓰면 돼요. 논문을 많이 쓰면 기본적으로 학계든 산업계든 다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산업계도 아니까. 물론 애초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좀 그것보다 덜하고요.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 워낙 펀더멘탈한 회사들도 많아서 스타트업도 많아서 논문 많이 썼다고 하면 오히려 더 뽑을걸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논문 많이 쓰시면 돼요. 그 연구가 아무리 펀더멘털한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연구 열심히 하고 지도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잘해서 잘 졸업하는 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계뿐만이 아니라 산업계로도 진출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본인은 이제 그래도 빨리 아는 게 좋지 않냐. 이거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클리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프릴림 보고 퀄 보고 한 졸업할 때까지 한 3, 4년 더 있어 보세요. 왜냐면 나이가 근데 또 아까 걱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받아들이세요. 그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40 이상이면 이게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학계로 올 때 좀 불리한 면이 없진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요즘 워낙 어리니까 임용되시는 분들이. 근데 실력만 좋으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본인이 얘기하는 이 학계가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어, 저는 미국 쪽에 더 크게 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부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나왔어요. 혹시 뭐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줘도 되고 DM 줄래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아, 저는 네, 네, 이거는 네, DM DM으로 주세요.
그 줌 그 1대1 챗으로 들으면 맞아요. 되는 거죠. 네.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 지방에서 나와서. 아, 괜찮아요. 음, 훌륭하네요. 어쨌든 미국에서 한다고 하면 더더욱 나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국으로 온다고 해도 실력 좋으면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다소 30살 때 박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2, 3년 느렸거든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은 알고 있는데 그 조급하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음. 아, 근데 좀 혹시 도움이 될지 그러면은 모르겠네요. 그 인턴을,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거는 다다 익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턴하는 사람들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고요. 그냥 한 번만 해도 뭐 좋은 데서 하나 해도 괜찮고. 근데 뭐 일단 인턴을 하면 좋은 건 돈을 많이 받죠. 아, 네. 네, 일단 그게 좋죠. 근데 인턴을 너무 많이 하면 논문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거는 네트워크가 넓어지니까 나중에 회사 취업할 때 레퍼럴이라도 하나 더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좋긴 좋죠. 근데 그게 근데 저는 애플 인턴을 1년 했거든요. 이게 본인처럼 여름에 3개월 잠깐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1년을 딱 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양보다 질이라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음, 제 생각에는 어떤 게 제일 베스트냐면 제가 했던 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한 3년, 4년 때까지는 열심히 논문 쓰고 어느 정도 논문이 막 써지면 그때 이제 어 그때 이제 그 논문이 써지면은 그 좋은데 바이오테크 기업이나 이런 데 하나 잘 들어가서 한 인턴 해보시고 거기서 정직원 전환 받은 다음에 졸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 내가 논문을 언제 썼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게 사실 데이터가 되게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쓰면 또 쓰니까 이게 이제 미리 다 쓸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저는 졸업할 때 논문 막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거? 일단 논문이 제일 중요해요. 박사과정은. 그 논문을 결국 열심히 쓰면 결국 취업도 잘 돼요. 할 말이 많거든. 이건 미국도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논문을 많이 쓰면 됩니다. 핏은 어차피 못 바꾸니까.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거가 좋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좋냐,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하나만 했어요, 참고로.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좀 답답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연구하시다가,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예. 이거 굳이 그걸 본인이 1년, 2년 더 빨리 안다고 해서 도움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학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랑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다를까요? 아, 그냥 이제 전에 들은 얘기들이어서 이게 다들 막 이제 지금 졸업해가지고 뭐 메타를 가거나 구글을 가거나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막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논문 수 안 중요하다. 논문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인턴십 경험 있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뭐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은 그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논문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헷갈려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지. 그러니까 이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간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논문이 많다고 취업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취업을 하려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인턴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팡님한테 인턴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인턴을 한번 하시라고요. 근데 인턴을 할 때는 논문 개수가 많고 적고가 별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하면 지원해서 본인이 좋은 지원자로서 인터뷰를 잘 보면 돼요. 근데 좋은 지원자로서 인터뷰를 잘 볼 때는 논문 같은 것도 많고 본인이 다이버시티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논문이 많다고 하는 게 인턴 구할 때 단점이 아니에요. 장점이면 오히려 장점이죠. 물론 논문이 많다고 해서 인턴십이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건 확실해요. 취업을 하려면 인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의 취업은 절대적으로 레퍼럴 네트워킹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없이 지원자가 인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논문이 막 다섯 개, 여섯 개 있다고 해서 회사가 얘를 뽑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너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논문이 막 세 개, 네 개라고 해서 인턴을 안 뽑지도 않거든요. 그냥 인턴을 하세요. 졸업한 1년, 2년 전에. 그런 다음에 산업계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메타, 구글 같던 친구들이 했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인터뷰 때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핵심이 그러니까 교수가 되는 사람과 산업계에서 좋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메가 뭐 식스 뭐 하여튼 뭐 빅테크 이런 데 가는 사람들과 뭐 다른가? 내가 봤을 때는 될 놈 되리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버클리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죽스 간 애도 이번에 서울대 됐지. 또 어디 갔던 애도 이번에 서울대 됐지. 뭐 다시 다 돌아오거든요. 어디서 일했던 애들도 다 어디 대학 교수가 됐지.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 자체, 지원자 자체가 훌륭하면 산업계도 갈 수 있고 학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요. 잘하는 사람이면은 학계도 갈 수 있고 산업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제 생각엔. 그냥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단은 학교 생활 적응 잘하고 졸업을 하셔야 되니까 졸업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논문 실적 쌓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반대로 본인이 회사를 엄청 가고 싶은데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논문의 개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본인 뭐 논문 안 쓰실 거예요? 그럼 졸업을 못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런 고민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잘해서 본인이 훌륭한 캔디데이트이 되면 이거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이거 그리고 연구 분야의 핏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지금 뭐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조금 더 산업계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연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힘들잖아요. 어쨌든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연구 분야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것보다도 어떻게 그 UIUC 들어가셨는지 스토리를 좀 더 듣고 싶은데 나중에 자주 한번 와주십시오. 제 멘토링에. 그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저는, 네, 종종, 자주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 그래요? 멘토링을. 아, 네. 혹시 그 이름이 그 first name이 C로 시작하시는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자주 들어오시는 분 맞네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해 본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저를 최근에 알게 되셨나요, 혹시? 아, 예전에 그 한번, 음, 좀, 그 한번 멘토링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랑,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징징대기도 했고, 아, 진짜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네.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제 석사 후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네.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인터뷰도 봐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음, 썸네일 기억해요? 썸네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궁금하네. 이름이 어떤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돼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했던 멘토링이 좀 도움이 됐나요?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이제 네,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학교 간의 그 약간 랭킹이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뭐 UIUC를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학교를 선택해야 되냐 했었는데 저는 그쪽 학교도 가는 걸 막 생각해 두고 있다 했는데 그 당시 교수님은 이제 그래도 이게 이 정도 차이면은 UIUC 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요? 네네네네. 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얘가 교육을 선택한 게. 알겠습니다.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잘 공부하고 계시니까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다시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오시고 나중에 한번 그 입학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하여튼 뭐 다음에 또 얘기 많이 나눠보시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